남들이 비웃는 게 무서워서 책으로도 안 배우면 누가 저한테 알려줍니까? 그런 사람들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1년 뒤에도 야구 모르는 게 이게 진짜 창피한 거 아닙니까? 네. 제1경기 보스턴 대 필라델피아 경기는 보스턴 사이드로 일단 보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당부터 살펴보면 국내 호수가 절 상률, 적정 배당을 1점치 이상 많이 방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유는 필라델피아는 주전 센터 조엘 엠비드가 GTD로 출전을 확정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2옵션 센터 드라몬드까지 아웃 확정된 상황입니다. 만약 주전 센터와 부주전 센터 2명 모두 못 나오는 상황에서 골드압을 맞고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맥시 마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스몰볼로 보스턴 원정길을 나서야 된다는 것인데 세스커리,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슈팅 자체가 나쁜 선수들은 아니지만 기복이 있는 편이며 최근 5경기 3점슛 성공률도 24.6%로 많이 내려앉은 상태이다. 스몰볼은 기본적으로 외곽 슈팅이 터져주면서 1, 2옵션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골밑마저 밀리는 상황에 슛도 많이 터져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 필라델피아는 기본적으로 보스턴 원정에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10경기만 보더라도 8승 2패로 홈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맞대결인 12월 2일 경기에서도 비록 1점 차이지만 지고 온 필라델피아다. 엠비드가 있을 때도 지고 온 필라델피아가 과연 주전 센터에 부주전 센터까지 아웃된 마당에 보스턴에게 이길 수 있을까? 보스턴도 물론 주포 테이텀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돌아온 브라운이라든지 스마트가 버티고 있는 보스턴 원정길에 필라델피아가 이기긴 쉽지 않아 보인다. 승패는 보스턴 일반 승에 엠비드가 빠진다면 마앤승도 괜찮아 보이며 언더 5번은 배팅하지 않고 승패만 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제2경기 시카고 대 휴스턴 경기는 패스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배당부터 살펴보면 국내 호수는 이 경기 표면적으로는 절상률을 시카고 쪽을 다시 0.26 이상 하면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정 배당 살펴보시면 적정 배당은 휴스턴을 일방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경기 배당은 1.13 대 3.92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휴스턴 배당을 3.55로 주면서 방어를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라인업을 살펴보고 기본 정보만 살펴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시카고는 백투백 일정이며 어제 레이커스와 혈전을 펼쳤다. 드로잔이 드로신 모드로 팀을 이끌고 승리를 했는데 5점 차로 승리하긴 했지만 주전될 체력 소모가 컸다. 둘째, 드로잔이 새로 합류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카고는 휴스턴에 약했다. 상대 전적을 보면 최근 10경기 3승 7패이며 홈 10경기도 5대5로 동률이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11월 25일 휴스턴 원정에 가서 118대 113으로 패배를 당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부세비치, 드로잔, 라빈, 볼, 최상대 멤버로 원정길을 가서도 패배하고 돌아온 시카고다. 라빈이 28득점을 올리고 볼이 18득점이나 올렸음에도 패배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유는 파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22개의 자유투를 내주고 결국은 5점 차로 패배하고 온 시카고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에이스 라빈도 없는 상태에서 레이커스와의 경기로 체력 소모까지 심한 시카고가 과연 이 배당이 맞을까 싶다. 이 경기는 고배당으로 역배당을 걸던지 혹은 부주력 풀핸 정도로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부주력도 돈을 크게 걸기보다는 말 그대로 관전용 배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3경기 멤피스 대 오클라호마 시티. 드디어 돌아오는 자모란트. 자모란트가 부상을 딛고 드디어 출전 명단에 올랐는데요.
사실 자모란트가 빠지고 더 잘 나가고 있던 멤피스는 오히려 초반 좀 헤맬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오히려 모란트가 돌아온다면 최근 좋았던 득점 부분에서 좋던 부분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도 있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기본적으로 득점적인 부분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팀이라 이 경기는 처음에는 언더로 접근하고 싶었으나 멤피스가 최근 득점적인 부분에서 잘해줬던 팀이기도 하고, 모란트도 부상 이후 첫 경기로 뛰는 만큼 처음부터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면 휴식을 좀 많이 부여받으면서 기존에 잘 해줬던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좀 더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오버보다는 멤피스의 승만 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핸디캡도 도전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긴 한데, 이번 시즌 역대 NBA 최다 점수차 패배로 휴격을 맛보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번 맞대결마저 그렇게 된다면 팀 자체 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대비해서 핸디캡은 배제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일단 오클라호마 시티는 라인업 보시면 부상 이탈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아무리 호구 같은 오클라호마 시티라고 할지라도 교체 선수 부상자가 많은 멤피스를 상대로 후보 선수들끼리 대결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주전들과 로테이션을 잘 이룬다면 의외로 체력 분배를 잘하면서 접전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클라호마 시티가 멤피스 원정에서 최근 4연패를 당하고 있기도 하고, 점수 차이가 모두 10점 이상 난 듯 패했던 경기라 오클라호마 시티 의외의 선전이 예상될 수도 있는 경기라고는 하지만 멤피스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지금 득점 페이스로는 이길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